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카 스토리 전우현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독특한 제품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스트로 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든 이 프리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입니다. 보시기에는 키보드가 있고 액정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액정이 너무 작죠. 지금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 것들의 기준에 봤을 때. 하지만 역시 노트북 컴퓨터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제품은 특히 글쓰기만을 위해서 모든 기능을 제거한, 그러니까 글쓰기에 필요한 그 어떤 기능만을 넣고 글쓰기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은 모조리 제거를 하고, 다만 그냥 제거만 했다고 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겠죠. 이 프리라이트가 여러 이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데는 딴 게 아니라 이런 글쓰기에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쓰기를 위한 이 유저를 위해서 더 강조된 그런 고급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글쓰기에 최적화된 특수한 노트북 컴퓨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처음에 이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접하고 봤을 때 어떻게 이 아스트로 하우스가 프리라이트를 만들게 됐냐면, 처음부터 이 제품을 이 친구들이 기획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은 그런 이 말 그대로 사전 예비 구매자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이 시제품이나 이런 제품의 컨셉을 설명을 하고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니까 관심이 있으면 펀딩을 하라. 그 대신 그 펀딩하는 자들의 이분들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컨셉 때 이야기했던 그런 제품의 기능을 모두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아스트로하우스가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어떤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저 역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 실제 판매가보다 펀딩하는 사람들은 이점이, 일단은 시중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이 제품을 써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상당수는 시제품이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 펀딩으로만 만들어지고 시작돼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어떤 희소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펀딩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뭐 제품마다 다르지만 거의 뭐 반에 가까운, 하프 프라이스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펀딩을 참석을 해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펀딩을 그 당시에 참가를 해서 이제 한번 이 물건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평상시에 저도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고 이런 제품에 대한 컨셉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컨셉을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그 초창기 펀딩에 참석을 하지 뭐 않았던, 보기보다는 안 했던 이유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그 2바이트 문자권, 다시 말해서 이 한국어 그리고 뭐 일본어, 중국어 같은 이런 2바이트 문자권 입력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버전 1.0부터 바로 지원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같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글을 쓴다는 게 뭐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이제 글자를 써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조금 답답하고 이렇게 펀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펀딩을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은 정식으로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가 되고, 그리고 버전업이 계속되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글 입력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을 좀 지켜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기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괜찮다고 판단을 됐을 때 구매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글 입력 환경도 다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 국내의 사용자층이 이렇게 두텁지가 않아서 그런지 제대로 된 리뷰나 어떤 이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한 어떤 이 설명 글이 없었어요. 제가 이 구매를 할 때만 하더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대로 이 검색을 다 하지 못해서일 수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자세한 사용기나 만족도나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해외 사이트 유저들의 어떤 유튜브나 동영상 또는 어떤 이 문서화된 그런 리뷰를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궁금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한글 입력 환경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불편함이 없는지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저 역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뭐 크라우드 펀딩에 참석한 건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로 하우스 본사에서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약 한 결제 후 주말을 제외하고 한 6일 정도 만에 제가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잘 됐죠. 지금 같은 이런 시절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배송 처리가 잘 된 케이스고, 뭐 통관이나 이런 데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물건 자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도착을 했고, 지금 그리고 나서 약 지금 10일째 정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개봉을 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거의 한 이틀 정도까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괜히 샀다, 이거 잘못 샀구나 라는 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어떤 이 제약을 뒀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이트나 리뷰어들이 말을 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처음에 이걸 접할 때는 기대 이상으로 좀 답답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사용을 해보라.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이 글쓰기 환경에 최적화된 이런 이 프리라이트가 왜 만들어졌고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구매한 거고, 뭐 또 국내에서 이거를 중고로 처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구매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뭐 30분은 훨씬 많고요. 최소 1시간에서 한 2~3시간 이상 사용을 했고, 진짜 웬만한 어떤 PC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매일 적는 일기라든지 뭐 그 직업적인 어떤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리뷰를 작성하거나 뭐 간단한 메모에 이르기까지 웬만하면 이것을 매일 들고 출퇴근 때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가까이 두고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셋째 날부터 금방 그 마음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약이 많은 것이 필요한 제약이었고, 그 아스트로 하우스 개발자가 처음에 컨셉을 이야기할 때처럼 그 글쓰기에 오직 집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본인들이 일반적인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방해 요소가 우리 주위에 많은데, 그것들을 자기들은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심할 정도로 제약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나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히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 프리라이트에 대해서 궁금했는 분이 특히 한글 환경에서 사용할 만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마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외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특수한 어떤 기능키의 조합, 그리고 세팅 방법, 그리고 사실 그 세팅이라는 것이 이 프리라이트는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세팅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조금 독특하지만
이렇듯이 이 PC에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아스트로 하우스의 홈페이지에 자기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PC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까지는 제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알아야만이 처음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조금 이렇게 적응하는데 좀 더 아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저런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접하지 못해서 처음에 조금 힘들었던 점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외형적으로 보시면요, 크기는 일반 노트북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노트북은 이 키보드가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여백이 있죠. 그리고 높이도 일단은 모니터가 최소 요즘은 뭐 13인치, 뭐 조금만 더 커지면 15인치 정도를 쓰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건 사실인데 그냥 말 그대로 가로 세로가 작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기계식 키보드를 채택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로는 이제 이 잉크를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물리적 버튼과 옆에 굉장히 독특할 정도로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레버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좀 쐐기형이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두꺼워지고 이쪽으로 올수록 얇아지는. 그래서 물론 그 옛날 타자기만큼은 아니에요. 저도 뭐 타자기를 많이 모으는 수집가지만 타자기만큼 뭐 두껍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거의 일반 데스크탑용 키보드의 두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 이만큼, 그 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같은 경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그런 구조의 형태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액정,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의 레버가 있죠. 왼쪽 레버는 여기 보면 이제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작업하는 폴더를 A, B, C 이렇게 세 가지의 폴더를 나눠둬서 이제 원하는 폴더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버가, 물리적 레버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레버 크기가 큽니다. 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순수 와이파이에 관련된 기능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 그리고 그냥 켜서 이제 와이파이가 하는 것은, 첫째는 이 서버에, 아스트로 하우스 서버에 자기 계정으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작성된 문서를 자동으로 싱크로나이즈해서 백업을 해주고요. 실시간으로 PC에서 작업한 문서와 여기서 작업한 문서를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뭐 끝나든지. 그리고 U라는 것은 주변에 와이파이 그 네트워크에 새롭게 접속을 할 때 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지 그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 외에는 전혀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액정이 보시면 독특하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넓고 큰 위쪽 메인 디스플레이와 밑에 아래쪽에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 보조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켜져 있는 화면이 아닙니다. 꺼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위에 풀라이트 로고가 보이고 이 제조사인 아스트로 하우스 로고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잉크를 아마 뭐 대부분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아마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잉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잉크는 사실 개발된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이 잉크는 말 그대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종이 같은 거죠. 우리 종이가 무슨 자체 발광하는 그런 이 광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종이나 뭐 모든 이런 액정을 제외하고 사실은 모든 이 종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주변 조명 조도에 따라서 거기에 반사된 빛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액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이제 뒤쪽에, 우리가 보는 이 화면 제일 뒤쪽 부분에 광원이 있고, 자체 이 광원의 그 발광에 의해서 이 앞쪽에 이 이런 글자나 화소를 나타내는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이 일반적인 LCD는 광원이 꺼져버리면 사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보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잉크는 자체 발광 광원이 없더라도 이렇게 글자가 잘 보입니다.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게 켜진 겁니다. 켜졌는데 지금 백라이트가 켜진 게 아니에요. 지금 백라이트가 사실 백라이트가 아니라 얘도 이제 광원 보조 광원이 있는데 프론트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뒤에서부터 뚫고 이렇게 투과해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앞쪽에 옆면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왜 예전에 쓰던 뭐 요즘도 그렇지만 왜 손목시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 광원이 있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보다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론트 라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프론트 라이트가 켜져 있지가 않습니다. 켜져 있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제가 글자를 치니까 입력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어 있는데 백라이트가 없이도 이렇게 그냥 실내 조명 하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이 도트 피치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도트 피치 도트를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려한 아주 세밀한 하이 레졸루션의 그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메인 창이 있는 반면 여기는 이제 자기가 타이핑한 내용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좁은 이 보조 정보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날로그 시계 같은 시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키보드에 보면 일반적인 여기서부터 위에 키보드는 그냥 일반적인 키 우리가 다 아는 그냥 그 키랑 동일하고요. 좀 독특한 기능 키라고 할까요? 그나마 있는 게 여기 보면 양쪽에 하나씩 있는 U라는 키가 있고 페이지 업 다운 그리고 여기 샌드라는 독특한 기능 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페이셜이라는 말 그대로 특수 기능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스페이셜이라는 키를 한번 누르면 밑에 보조 정보창에 이 정보 종류가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총 6가지 모드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보창에 보면 지금 날짜가 보이고 이제 한국어 입력 환경 랭귀지가 보이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자기 계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삼각형 같은 게 있고 B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B라는 것은 이 싱크로 되고 있는 지금 작업 환경이 이제 A 폴더이냐 B 폴더이냐 지금 A로 바꾸면 이제 A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나타내 준과 동시에 옆에 있는 삼각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에 이제 싱크로나이저를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지금 현재로는 이 프리라이트는 3가지 자체 서버 말고 외부 클라우딩 시스템에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두 번째가 에버노트 그리고 이제 드롭박스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 클라우딩 서비스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현재로 뭐 다 사용하긴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를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이콘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B 폴더는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에버노트나 드롭박스면 에버노트나 드롭박스에 맞는 그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스페이셜 키를 누르면 두 번째로 지금 이 작성한 이 문서의 리딩 타임 그리고 단어 개수 그리고 자소 문자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아날로그 시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지털 칼렌더와 시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오늘 날짜와 요일 그리고 24시 기준으로 밤 11시 25분이라는 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1, 2 이렇게 카운터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카운터입니다. 시간 타이머인데 지금 이 타이머를 타이머를 모드로 이제 이 보조창을 켜고 나서부터 이 문서에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을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머는 본인이 뭐 스타트를 또는 끄는 것을 스탑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키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창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타이머가 자동으로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누적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단지 보여줄 뿐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창은 그냥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고 글쓰기에 있어서 뭐 밑에 보조창도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냥 꺼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 정보를 켜놓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 번째에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를 주로 켜놓고 가끔 시계는 볼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글쓰기에 크게 방해되는 그런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 보조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기능 키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파워 버튼은 그냥 끄고 켜고의 기능이 전부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켜진 거고요. 끄면은 이게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잉크 디스플레이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전기적 소모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 잉크의 최대 장점은 전기적 소모가 아주 적다는 데인데, 가장 아까 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 광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반사광만으로 충분히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큰 장점이, 이렇게 화면을 리프레시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이 전원을 먹지만, 화면이 바뀌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ON을 해서 이 환경에서도 특별히 이 화면이 바뀌지만 않으면 전원 소모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기간 배터리를 유지하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역시 이 잉크라는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메인 디스플레이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이 잉크의 단점도 있죠.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단은 흑백이라는 거. 물론 흑백이라고 해서 화이트와 블랙만 있는 건 아니고요. 화이트와 블랙 사이에 마치 우리 흑백 사진처럼 아주 다양한 그라데이션을 나타내 주긴 합니다. 어쨌든 흑백으로 우선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가 컬러가 아닌다는 점이 좀 단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이 화면 딜레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A, B, C, D, E, F, G. 조금 딜레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타이핑하는 속도를 실시간으로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잉크가 이게 화면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아주 제가 볼 때 이 제품은 가장 이 잉크 중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모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이북 리더들 있죠. 그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킨들이라든지 국내에도 뭐 각종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제품들에 채용된 그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저도 이렇게 이북 리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봐서 잘 알지만, 걔네들의 리프레시율은 이거보다 월등히 더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동영상은 당연히 볼 수도 없고요. 약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만 있더라도 거의 딜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하지만 이 프리라이트는 타이핑이란 게 결국은 뭐 동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정적인 화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리프레시 속도는 빠른 편에 저는 속하는 거. 제가 이 정도 빠른 이 잉크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크가 이 정도 빠르다면 정말 다른 제품들도 꼭 이런 고급 디스플레이를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여러가지 제조상의 이유나 단가 문제로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프리라이트의 이 잉크를 보고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잉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딜레이가 저렇게 느려서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잉크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제가 분당 약 600에서 뭐 빠름 한 800타 이상 한글 2볼씩 자판 기준으로 타이핑을 해요. 영어는 사실 조금 더 빠른 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몇 시간씩 작업을 해도 약간의 이 딜레이가 있는 이 잉크의 고질적인 어떤 단점이랄까요, 이게 생각보다 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됐어요. 유튜브나 이런 다른 해외 리뷰를 볼 때 굉장히 좀 느리구나 역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느리지 않았다는 데서 굉장히 놀랐고, 일반적인 글쓰기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 프리라이트에 있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만큼은 거의 뭐 불편함이 없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뭔가 딜레이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누적해서 이렇게 더 빨리 많이 치면 이게 누적돼서 딜레이가 더 느릴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서만 약간 글자 한두 개가 약간 딜레이 되는 느낌이지, 그게 일정하지 글자가 또는 문장이 길어지고 내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이 폴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이제 B 폴더죠. 개인적으로 이제 A, B, C 폴더를, 이건 그냥 개인이 임의적으로 그냥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이거를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A 폴더, B 폴더, C 폴더는 폴더 이름마저도 그냥 딱 지정되어 있고, 우리 사용자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 뭐 직장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임의로 A는 어떤 특수한 어떤 약간 블로그에 작성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 제품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곳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B 폴더는 말 그대로 A 폴더와 C 폴더의 중간 개념. 그러니까 저는 이제 C 폴더는 이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를 쓰거나 또는 이제 뭐 업무 일지를 쓸 때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포멀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근데 B 폴더는 그냥 메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빨리 급하게 어떤 폴더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입력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A 폴더나 C 폴더로 가야 될 글인데 임시적으로 쓰는 어떤 중간 개념의 템포러리한 그런 이 임시 폴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이 쓰시기 나름이시고요. 그래서 뭐 A, B, C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때는 A 폴더 쓸 때는 A 폴더 써서 이제 글을 쓰시면 돼요. 글을 쓰시고 과거나 또는 새로운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키보드에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지금 빨갛게 보이는 이 특수한 키가 이제 New라고 되어 있죠. New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w를 누르고 이 양쪽 New를 동시에 누르면 새로운 문서를 New 파일을 이제 새로 이제 작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New를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 키가 있는데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과거에 썼던 글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불러온 게 보이시죠? 이게 제가 그 앞에 이제 작성을 뭐 하던 다른 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페이지 업 다운을 통해서 지금 리프레시 속도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도는 정말 이 잉크 중에서는 정말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New와 페이지 업 다운을 누름으로써 그 문서 파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리뷰 개념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도 문서 목록을 실제로 A 폴더에 있는 문서 목록을 불러오는 그 호출키가 있거나 거기서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능마저도 없애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이 종이를 그냥 앞에 썼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폴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렇게 레버로서 작동하는 폴더 시스템. 아마 이게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와이파이 레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거죠. 켜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와이파이를 꺼버립니다. 꺼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무선으로도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이 작성한 것들은 순수하게 내장 메모리에만 저장이 돼요. 내장 메모리 용량은 굉장히 커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 파일만 저장을 하니까 거의 뭐 수백만 이상의 그 A4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수백만 장 이상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용량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지조차 작성하거나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텍스트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ON을 하면 이제 와이파이가 켜지고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는 순간 지금 작성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이 본인의 서버, 그리고 아까 보셨던 뭐 구글이나 드랍박스, 그리고 이 에버노트 같은 이 서드 파티의 본인의 어떤 계정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ew라는 이 쪽으로 레버를 돌리면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 말 그대로 주변의 네트워크 환경을 보여주고 그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지금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죠. 제 와이파이 계정에
접속이 되어 있고, 뭐 필요한 경우 여기 보면 이제 폐쇄형 잠겨 있는데요. 잠겨 있는데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을 키보드로 입력해서 커넥션하고, 한번 접속한 것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이제 여기도 좀 독특하죠. 딜리트가 아니라 forget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설정 화면이 다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 그냥 온에 두고 저는 씁니다. 이렇게 해도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고요. 뭐 배터리 굳이 이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거나 뭐 배터리를 좀 더 세이브하면서 좀 더 오랫동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오프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높이가 상당히 이렇게 있는 전통적인 기계식 키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저는 사실 이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개발사가 말을 하기로는 이 독일제라 그래요. 독일제고 이제 체리 키보드라고 합니다. 체리 키보드. 저는 이게 체리 키보드가 뭐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적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축, 적축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청축 키보드다, 적축 키보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청축 키보드는 조금 이렇게 기계식 소음이 심하고 그 대신 이렇게 눌렀을 때 딱딱딱딱딱 하는 그 어떤 클릭 느낌과 사운드가 이렇게 나기 마련이고, 적축은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체리 키보드라고 되어 있고 독일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한 10일간 사용을 해봤을 때 키보드의 품질은 진짜 극상에 이를 정도로 제가 써본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소음은 거의 없고요. 소음도 크게 없는 데다가 단들갑이나 작동감은 굉장히 예민하고,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속도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제가 PC에서 이렇게 왜 속도 측정하는 어플이나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접속을 해서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늘 평상시에 사용하는 싱크패드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평생 싱크패드만 거의 사용을 해왔는데, 이거 싱크패드도 보통 이 키보드가 되게 배열도 좋고 잘 되어 있다라고 보통 칭찬을 받죠. 물론 그것도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 20, 3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은 뭐 싱크패드라고 해서 더 좋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하다 이런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노트북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분당 약 한 600에서 빠르면 한 800타 정도 나옵니다. 2벌씩 한글 타자기 같은 경우. 동일한 문장을 이렇게 저는 얘는 물론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특정 문장을 두고 얘랑 똑같은 문장을 두고 타이핑을 해서 시간을 체크해 봤을 때, PC나 노트북에서 저 키보드로 멤브레인 방식이죠. 얇은 저것으로 한 600타 정도 쳤던 문장을 이 친구로 프리라이트로 타이핑을 했을 때는 무려 900타 가까운 속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계식 키보드의 힘이란 게 그만큼 대단합니다. 이게 빨라지는 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자체가 타이핑의 어떤 속도를 올리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오타율이 굉장히 낮은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오작동도 거의 없고, 이 사람이 타이핑해서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수준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라이트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글 쓰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화면의 리프레시는 굉장히 느린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키보드의 덕을 정말 톡톡히 보고 있어요. 이 키보드가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아치가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면 약간 좀 튀어나와 있고, 센터가 조금 떨어져 있고, 밑으로 가면 다시 이제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U자 타입으로, 아주 완만한 U자지만 그런 전형적인 이 기계식 키보드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키감을 보입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노트북 컴퓨터에는 두께 문제로 해서 이런 키캡을 가진 기계식 키보드를 가진 노트북 컴퓨터가 없죠. 불과 한 30년 전만, 2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가 사실 훨씬 드물었고, 이런 기계식 키보드에 가까운 키보드를 노트북 컴퓨터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이 이렇게 얇을 수가 없었죠. 액정 자체가 두껍다기보다 그 키보드가 수납되는 공간을 위해서
이만큼의 어떤 그런 이 하우징 사이드면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볼 수가 거의 없는 그런 이 노트북 컴퓨터에서의 이 기계식 키보드를 이 프리라이트를 통해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굉장히 타이핑감이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키보드 레이아웃을 보시면 그냥 퀄티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글 레터링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뭐 한글 레터링 키캡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키캡 사이즈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 국내 사용자도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키캡을 빼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고급 그 키캡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 본인이 꼭 뭐 이렇게 한글 그 자소 글자가 레터링이 필요하면 요즘 또 그런 레터링을 다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이 글자 레터링을 스티커 이렇게 방식으로 사서 이렇게 프린트를 자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뭐 자판이야 다들 외우시니까 굳이 이렇게 영문만 레터링 되어 있는 키보드를 쓴다고 해서 불편한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뭐 디자인적으로 한글과 영어가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만 쓰여 있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저는 그냥 그대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숫자판 있고, 뭐 엔터, 그 다음에 시프트가 양쪽에 크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업다운 여기에 있고, 여기 뉴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페이스바 우측에 보면 샌드라는 독특한 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셜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독특한 키예요. 그 외에는 편집 키조차도 없죠. 딜리트 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입력을 하고 나면 심지어 이 중간쯤에 뭔가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해도 커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 커서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무조건 마지막 글자 다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타자기, 기계식 타자기와 똑같은 입력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워지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글자가 뭔가 이렇게 잘못돼서 고치려고 하면요, 커서로 움직여서 이 글자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그 고치는 데까지 무조건 다 딜리트를 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리라이트를 샀을 때 가장 황당하다 또는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중간에 가서 편집을 못한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향후에 이 기능은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게 이제 조금 사용자들 불러 어떤 이렇게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하루 이틀간은 와, 이거 너무 불편하다. 도대체 저거 하나 글자 오타 하나 고치는데 이거를 기껏 정상적으로 써놓은 글자를 이렇게 다 딜리트를 해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리라이트가 만들어진 그 주된 목적은 편집본 또는 완성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LCD도 굉장히 작고 좀 사실은 볼품이 없죠. 그냥 이제 글자가 나온 것을 확인하는 수준인 거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리라이트는 무엇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작가라는 사람이 초안을 작성하는, 뭐 영어로는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초안을 작성해서 초안을 완성하고 그 초안을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클라우딩에 싱크로나이즈를 하든지, 또는 여기 샌드키는 뭐냐면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장, 이 문서를 이 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 화면에 이 화면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이 파일을 실시간으로 PDF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본인 계정으로 이메일을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인 백업 또는 이제 메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페이셜은 말 그대로 조합을 통해서 화면을 뭐 프론트 라이트를 켠다든지 다른 어떤 조합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편집 기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막아놓은 거죠. 사실 이게 뭐 어려워서 못한 건 아니고 막아놓은 건데,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 질문도 있습니다. 왜 중간에 편집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FAQ에도 있다시피 이 제품은 정말 오타나 이런 것들 편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초안을 쭉, 오타 같은 건 좀 있더라도 작성을 하시라. 그리고 그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그럴까 해서 처음 하루 이틀간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타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았던 오타고 그 외에는 오타가 없을까요? 실제로 오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썼다고 생각하는데도 늘 오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라이트가 원하는 것은 오타 같은 거 그냥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글자를 쓰는데 이 글 작성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하라.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그 뒤로 그냥 답답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글을 좀 더 글 쓰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오타가 있어도 그래 뭐 나중에 고치지. 어차피 고쳐야 됩니다. 어차피 그게 블로깅을 하든 뭐 따로 뭐 프린트를 하든 워드 프로세서 불러서 하든 간에 어차피 그 편집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어느 순간 이 프리라이트처럼 그냥 오타를 무시하고 써내려가니까 정말 글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늘 오타를 수정하고 앞에 되돌아가서 뭐를 띄어쓰기를 고치고 뭔가를 했던 그 작업들이 실제로는 글을 쓰는 맥락을 끊어버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폼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중간으로 커서가 이동해서 이렇게 간단한 편집 기능을 이 프리라이트가 제공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프리라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오타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입력만 하는,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글쓰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그 맥락을 끊어버리는 요소가 뭐 단순히 그냥 뭐 카톡이 온다, 뭐가 온다, 유튜브가 옆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옆에 달려있는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 뭐 불필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많은 메뉴 아이콘과 옆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과연 인간에 있어서는 그 이 집중도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이 프리라이트를 써봄으로써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프리라이트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중요성이나 글에 대한 집중도를 방해하는 요소임조차도 이거는 제 말을 들어서도 사실 추측이 상상이 안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써봐야 돼요. 적어도 써보려면요. 사실 요즘 그 각종 그 뭐 아래 한글이든지 뭐 MS 오피스의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왜 그런 모드가 있잖아요. 순수 그냥 이렇게 타이핑 모드, 마치 종이에 이 글자 입력을 하듯이. 그래서 아무 뭐 이렇게 뭐 에러 표시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게 글자와 배경 흰색만 보이는 그 모드로 해서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런 이 심플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뭐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써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늘 뭐 눈에 보이는 오류나 오타는 고치면서 작성을 했지 나중에 되돌아가서 일단은 글쓰기에 전념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실제로 그래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라이트를 통해서 경험한 아주 독특한 경험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진짜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럽고 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도를 올리는데 정말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꼭 한번 느껴보실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라이트가 뭐 편집 기능까지 빼버린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심지어 이 깜빡깜빡하는 커서도 안 보이죠. 깜빡깜빡하는 커서도 없습니다. 왜 커서가 없냐? 어차피 여기 마지막 그다음부터 글자는 연결되기 때문에 가끔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었나 이런 게 좀 답답할 때는 있지만 뭐 띄어쓰기 좀 안 되면 어때요? 뭐 본인의 띄어쓰기가 또 다 맞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되는지는 멈췄을 때 아는 거지. 계속 입력하는 중간엔 자기도 이렇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쓰기를 다들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멈췄을 때 지금 연결이 되냐 띄어졌냐를 모를 뿐이지 그때는 그냥 뭐 불안하면 한번 띄워서 쓰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오타나 오류 등은 나중에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 맞춤법 검사를 할 때 다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글 입력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영어와 한글이 다 입력되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 두었죠. 그리고 지금 다 지원을 합니다. 중국어도 지원을 하고 일본어 입력도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아스트로 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언어를 약 20가지 넘게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이걸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뭐 독일어나 뭐 스페인어 이런 것들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도 다 거기에 맞게 바뀝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키보드 레이아웃이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배터리 상태랑 드래프트 싱크 투 포스트 박스라고 하죠. 포스트 박스는 뭐냐면 아스트로 하우스에 있어서 그 뭐 포스트 박스 말 그대로 우편함인데요. 내 계정의 그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계정의 그 글이 보관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 계정에 초안, 드래프트라면 초안인데 이 초안들이 싱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크한 지가 뭐 하루가 지났으면 하루 전에 싱크가 마지막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싱크 타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뭐 퍼센티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아이콘으로 대략적인 그림만 보여줍니다. 관심을 두실 것은 지금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 배터리가 닳고 4분의 3 정도, 약 70% 이상 남은 것 같죠. 이게 제가 처음 구매하고 10일 전에 한 번 풀 충전을 그날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충전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충전을 안 했는데 10일 정도 하루에 2~3시간 정도 아주 진짜 빡세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분의 1이 닳았다. 그럼 앞으로 지금 4분의 1, 10일 정도에 4분의 1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하루에 2~3시간씩 써도 4주 이상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서 제조사가 밝히는 그 배터리 스펙 재원을 보면요, 통상적인 사용에서 하루 30분 정도 이상 정도 사용을 했을 때 약 4주에서 뭐 6주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제가 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성능인과 배터리 소모가 일단 너무 낮아요. 이 액정도 그렇고, 사실 뭐 오프를 해버리면요, 이게 배터리 쓸 일은 아주 미세 전류가 필요한 이거 타자기와 메인 프로세서와 이 액정, 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만큼은 정말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뭐 노트북 컴퓨터를 늘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를 쓸 때 과연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주씩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요즘 배터리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뭐 윈도우즈 계열이든 뭐 애플 매cin토시 계열이든 한 10시간, 뭐 잘 쓰면 10시간 이상 쓰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봐야 10시간입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뭐 태블릿 PC를 쓰든 스마트폰에 뭐 어떤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든 뭐든 간에, 우리가 소위 이 문서를 작성하는 환경에서 그 배터리 라이프를 생각했을 때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통상적인 시간은 10시간에서 많아야 15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죠. 그런데 이 프리라이트는 말 그대로 진짜 한 달 정도는 아무 그 뭐 전원 옆에 연결할 뭐 충전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때 어댑터를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거나, 혹은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는 그조차 불편을 해서 저는 그냥 직장에 하나, 뭐 어디에 하나, 이렇게 어댑터 자체를 차에도 하나, 집에도 하나, 직장에도 하나, 그냥 어댑터를 여러 개 사요. 그래서 저처럼 쓰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가 늘 거기에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편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본체만 있으면 충분히 언제든지 뭐 배터리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요, 그래서 이 샌드 버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글 입력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이 랭귀지 선택을 그 본인의 계정에 들어가면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계정의 설정마저도 이 본체에서, 이 프리라이트 본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계정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계정의 각종 설정법이나 사용법은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영 그 변환 키는 뭐 이 키나 뭐 이 키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물결표 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어로 입력이 되죠. 영어로 입력이 되지만 이 키를 한번 누르면 한글 입력 키로 바뀝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한영 전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익숙하기는 뭐 여기에 있거나 또는 Shift 스페이스의 조합으로 보통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굳이 이 키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익숙지 않을 뿐이지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한영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키 때문에 뭐가 오타가 생기거나 작동의 어떤 그런 실수는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의 불편함이 없었어요. 단지 이 뭐죠? 이게 다운표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여기 이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외에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여기서 특수 문자에서 사실 입력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물결표 누르면 Shift를 누르면 물결표가 찍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 키를 한 번도 문장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영 전환은 이 키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원래 랭귀지를 세팅을 할 때 영어와 여러 가지 다수의 랭귀지를 언어를 선택할 수 여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언어 사이의 전환은 이제 New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 변환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저는 이제 한글 자판만 설치를 해 놓은 상태. 한글 자판만 설치를 해도 영어는 기본으로 되고 한글도 그래서 한영은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영어 자판도 영어 언어 팩도 설치를 하고 또 한글 언어 팩을 그렇게 두 개를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영어 언어팩을 삭제를 해보니까 한글 언어팩 안에서도 한영은 다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언어팩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이게 왜 삭제를 했냐면 한글 언어팩이 있고 영어 언어팩이 있으면 언어팩 사이에 전환은 사실 이걸로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하는데 문제는 영어에서 이렇게 해서 한글 언어팩으로 바뀌었을 때 입력을 하면 바로 한글이 입력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영어가 입력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한글 입력 모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한글, 다시 한글 이렇게 두 번의 수고를 거칠 바에야 그냥 영어 필요 없죠. 영어 랭귀지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한글 타자기 입력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키만으로 영어 한글은 계속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이걸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몰랐거든요. 이걸로 계속 전환을 하고 다시 이 키를 눌러서 또 다시 전환하는 그런 다단계를 거쳤었는데 제가 그 세팅에서 혹시나 해서 이제 영어 랭귀지를 삭제를 해도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모두 다 한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그 키보드에서의 단축키는 그냥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 버튼과 이 백을 같이 누르면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한 단어 레벨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좀 급하게 빨리 지울 때는 저는 무조건 이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단축키도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이 New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중지나 이 검지로 얘를 보통 누르죠. 누르면은 빨리 이렇게 단어 단위로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프론트 라이트를 켤 수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스페셜 키와 L을 같이 누릅니다. 지금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액정에. 자, 한번 꺼볼게요. 꺼졌죠? 어떻게? 네, 켜졌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색온도 때문에 약간 푸른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그냥 아주 백색입니다. 백색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불이 꺼지고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그 스페이셜 키와 L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 화면 액정에 불을 켜고 끄는데 이 기능은 영어 입력 모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입력 모드로 해서 지금 한글 입력 모드로 들어가게 돼서 그때 스페이셜 키를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갑자기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밑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죠. 1번 기호 문자, 정각, 단위 문자. 이게 뭐냐면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그 이제 모드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컴퓨터에서도 왜 특수 문자를 부르는 문자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대신하더라고. 그래서 스페셜로 누르면 이런 게 호출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정각 기호 들으면 2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종 기호들이 보이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실제로 퍼센티지를 하려면 그냥 5를 바로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저런 특수 문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키를 누르면 한글 입력 환경에서 스페이셜 키를 누르는 것은, 그래서 스페셜 L을 누른다고 해서 불이 돌아가나 꺼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 호출 번호, 이 특수 문자를 호출하는 메뉴를 호출하는 기호로서 그때는 임시로 다시 또 기능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뭐 화면에 불을 껐다 켤 때는 반드시 영어 모드로 와서 다시 스페셜과 L을 이렇게 조합해서 눌러야만이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꺼진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라이트를 끄고 켜는 거는요,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해서 봤지, 대부분 실내 환경에서는 이 프론트 라이트를 켤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연광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이렇게 프론트 라이트를 켜야 되는 환경에서 작업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막상 가보면 불편한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U를 통해서 한 폴더 안에서 아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이렇게 작성했던 문서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U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이렇게 2번 누르면 앞서 작성하던 다른 문서를 불러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또 있으면 또 계속, 지금 제가 다른 문서가 더 없이 지금 이 문서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그 앞서 문서, 뒷 문서가 이렇게 호출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B, C 각 폴더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ew와 New를 동시에 누르면 지금 작성하는 문서를 닫고 새로운 문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New 파일을 오픈하는 그런 기능 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그 기능 키의 조합이 더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쓰지 않고, 저도 뭐 크게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거의 숙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관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이죠. 여기 보면 이제 USB Type-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ype-C를 통해서 이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충전을 하면 이 옆에 이쪽에 이제 전원 버튼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연결하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전원이 어디서 오냐면 제 노트북 컴퓨터의 메인 전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라이트가 내 컴퓨터 USB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그 외장 기억 장치, 저장 장치, 그죠? USB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 말해서, 이거를 마운트를 이젝션 하려면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연결을 끊고, 이제 외장, 이제 보면 이제 하드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USB 드라이브처럼 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마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USB가 연결된 것을 컴퓨터는 인식을 못하지만 다만 충전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알 수 있고요. 자, 잠깐만요. 지금 연결이
저런이 좀 선이 좀 불안해서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컴퓨터와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USB 드라이브처럼 내장되어 있는 이 문서 파일을 컴퓨터에서 볼 때도 똑같이 케이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케이블이 처음에 이 프리라이트를 샀을 때 동봉돼서 같이 받았던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굉장히 이렇게 겉은 이렇게 패브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질이 좋아요. 길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세부 설정이나 그 계정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기 보면 getfreewrite.com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아스트로하우스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처음에 이제 계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제 계정이고요. 계정을 만들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토어, 스프린터, 포스트박스 뭐 등등 있는데, 이 포스트박스에 들어오는 게 결국 이 방금 만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실제로 이렇게 타이핑을 했더니 이렇게 그대로 오늘 날짜로 해서 이렇게 B 폴더에 저장이 돼서 싱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역시 다시 여기 포스트박스라는 이 아스트로하우스의 개인 서버 저장 공간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의 그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구글 드라이브에도 싱크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박스에 보면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에 작성했던 이 문서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좀 더 확대가 되고, 여기서 뭐 복사를 하거나 영구 저장이나 또는 이제 스레드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서 있습니다. 프리라이트 이 본체 자체에서는 삭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를 하려면 안에 있는 글자를 일일이 그냥 다 지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일 자체를 딜리트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딜리트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삭제를 누르면요, 여기 비밀번호라는 게 딴 게 없고, 이 글자들 슈레드를 이게 이제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삭제를 누르면요, SHRED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해서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거만큼 확실한 것도 없겠죠. 단순히 yes, no와는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완전히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있다는 거. 처음에 어떤 분들은 삭제하는 게 어디서 삭제를 하나 싶지만, 딜리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되면 삭제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싱크로나이즈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폴더별로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 폴더를 누르면 A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 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구 보존을 한 것들은 이런 아카이브에 들어 있습니다. 아카이브 폴더 안에 따로 들어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해도 잘 검색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제 계정이 있고, 계정 옆에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지금 프리라이트 아이콘이에요. 프리라이트처럼 생겼죠. 손잡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라이트가 온이 되면 지금 나의 프리라이트가 이 서버에 접속이 되어서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여기를 꼭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면, 계정을 누르면은 각종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각종 글을 적었던 이 타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클라우드 싱크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싱크를 보면 이 나의 프리라이트가 어디 쪽에 싱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 포스트 박스에도 이 저장이 되지만, 여기 보이시죠? 에버노트,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드롭박스, 이 세 군데 어디에 뭐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sync all 폴더, 모든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에 싱크를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드롭박스도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를 보면 각 폴더 있죠. 우리가 아까 이 폴더 시스템이 A, B, C 폴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폴더가 있는데, 각각의 폴더를 지금 저는 다 구글에 이렇게 싱크를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A는 에버노트, 뭐 B는 어디, C는 어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싱크로나이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구글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려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커넥션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아이디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한번 보실게요. 이 세팅을 보시면 세팅이라고 봐야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전부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언어를 고르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 폰트 사이즈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미디움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미디움이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우리가 종이에서 고딕체, 맑은 고딕 정도의 폰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3에서 14 포인트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웬만한 그 분들은 이걸로 작업을 하시면 제일 뭐 무난하지 않을까. 또는 뭐 좀 젊은 분들은 이걸로 작업을 하시는 것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여주는 정보량이 많으니까요. 근데 라지를 저도 해봤는데 너무 커요. 라지는 거의 뭐 너무 무식할 정도로 커서 굳이 이렇게 아주 노안이 오신 분이나 돋보기가 없어서 이제 보시기 힘든 분들한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존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할 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두 메뉴는 뭐 별건 아닌데 여기 Enable Lock Screen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를 켜면 처음에 프리라이트를 켤 때 저는 지금 저게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끄거나 켤 때 비밀번호를 묻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 편집 화면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잠그고 싶다 할 때 요거를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이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랑 동일해요. 비밀번호를 따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 프리하우스, 아스트로하우스의 자기 계정의 로그인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프리라이트가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잠금 기능을 켜는 게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Enable Simple Screen Saver는 말 그대로 스크린 세이버는 뭐 별게 아니죠. 껐을 때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껐을 때 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밑에는 제조사, 위에는 프리라이트 이제 로고가 보이는데, 만약에 아까 보셨던 이거를 이제 끄면 이게 이제 심플한 스크린 세이버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끄면은 어떤 이제 이 화면이 보이냐 하면은 각종 역대로 유명한 그 작가들의 그 얼굴 사진과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밍웨이라든지 또는 뭐 에드가 알렌 포우라든지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초상화 같은 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이 계속 이렇게 픽스돼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껐다 켤 때마다 계속 좀 바뀌어요. 그래서 몇 장 있는지 저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는데, 뭐 또 그런 작가들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껐을 때 화면이죠. 보고 싶다면 이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오히려 끄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뭐 저장하고 나서 이제 저장을 누르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랭귀지입니다. 이걸 반드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랭귀지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코리안 하나만 입력이 되어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영어, 잉글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어 랭귀지를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랭귀지 수가 쭉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국어를 찾아서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영어와 이 한국어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영어는 필요 없다는 거죠. 한국어 안에 기본 영어와 한국어가 둘 다 되고, 오히려 영어와 한국어가 두 개가 있으면 이 사이 변환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복잡고 단계가 더 하나 더 불필요한 단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영어를 지울 수, 요거 X를 누르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삭제를 하시고,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코리안이 물론 베타라고 되어 있지만 코리안 자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그 랭귀지가 있으면요, 여기 모어 랭귀지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만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삭제할 때 이렇게 삭제. 근데 이것마저도 이 온라인에 자기 계정에서 PC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프리라이트 자체에는 이런 기능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만이 프리라이트 디바이스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폼웨어가 베타 버전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적응해서 한번 볼 거냐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현재
커런트 제 거의 그 버전은 1.5.10이라고 되어 있죠. 베타 펌웨어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펌웨어는요, 꼭 PC에 접속해야만 보이는 건 아니고, 이 와이파이를 뉴 모드로 두면, 자, 이게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입력 모드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와이파이 네트워크 세팅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보였다시피. 근데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펌웨어 버전이라고 해서 1.5.10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펌웨어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저도 처음 구매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던데, 펌웨어 업데이트는 본인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만 되면요, 본인이 이 기계가 스스로 이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해서 최신 버전이 있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지금 할까 안 할까만 사용자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예스를 누르면 그냥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치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때 기억으로 한 5분보다는 조금 길었고 한 10분은 좀 안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정확한 시간을 제가 체크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본인이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와이파이만 온 상태면은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상태에서 이 펌웨어 업데이트도 같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요, 정말 글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폴더, 그 다음 이거 처음에 한번 설정, 이게 다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이트 켜는 거 끄는 거, 사실 거의 저는 처음에 오늘도 이렇게 이 영상을 찍느라고 찍기 때문에 간만에 정말 한번 켜봤지, 처음에 뭐 저도 메뉴 공부하고 외울 때 한번 켜본 이후로 한 번도 켜본 적도 없고요. 말 그대로 그냥 새 폴더 만들기, 양쪽 뉴 버튼 동시에 누르는 거. 동시에 누른다고 해서 꼭 동시에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 먼저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 불러오는 이 페이지 업다운 정도. 그것도 뭐 밑에 보면 여기 설명이 다 나와요, 사실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트 할 때 그 자소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소절 단위로 지울 때는 U를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한영 전환은 물결표다. 이게 전부입니다. 뭐 온오프, 그리고 이제 여기 서버의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뭐 서버 설정도 귀찮으면 그냥 USB로 연결하면 돼요. USB로 PC에 연결하시면 그 탐색기에서 보면 A, B, C 폴더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고, 폴더에 들어가면 그냥 텍스트 파일이 다 순서대로 정렬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파일 이름이, 그러니까 이 PC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문서가 1, 2, 3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날짜와 그 어떤 뒤에 이제 첫 소절 몇 개가 이렇게 하나의 그 한글화처럼 해서 그게 이제 파일 이름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인코딩 문제인지 파일 이름이 깨져요. 여기서 이 보시면요, 파일 이름이 깨져서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뭐가 여러 번 이렇게 뭐 자꾸 말이 많네요. 지금 보시면요, 자 떴습니다. 이 폴더가 있죠. 폴더가 있는데 여기 ABC가 이렇게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 폴더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다 삭제를 해서 좀 없긴 없는데, 아까 C 폴더에 뭐 이렇게 이게 있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은 또 잘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내용을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좀 화면을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은 보인다는 거예요. 한글로 해도 내 한글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마침 다 삭제를 해서 영어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큰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이 제목 부분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제목을 자동으로 자기가 만드는데, 지금 보시면 제목이 여기까지 해서 DD, FDD 여기까지를 제목으로 쓰고 있잖아요, 요 앞에를. 그래서 이 정도 길이를 그냥 자동으로 이 파일 네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깨지 않으려면 여기에 그냥 저처럼 요 파일처럼 영어로만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좀 깨지더라도 뭐 실제 내용은 뭐 보여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일 이름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개발사한테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좀 핸들링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줬고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좀 흘렀는데요. 어쨌든 이 프리라이트를 제가 거의 한 2주 조금 안 되게 10일 정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썼어요. 엄청난 시간을 쓰고 나서 과연 이 기계를 제가 잘 샀나, 또는 주변에 누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서 이거를 자기가 사면 어떻겠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과연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기계식 타자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이북 리더도 그런 게 있죠. 저는 평상시에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데 뭐 전자책이 워낙 싸기도 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직접 구매하러 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전자책은 재고가 있는데 종이책은 재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책들은. 그래서 전자책을 구매를 하면 이게 PC에서 볼 수도 있지만 또 PC에서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전자책을 사고, 또 전자책을 보통은 이제 그냥 컴퓨터에서 대부분 보지만 가끔은 이 이북 리더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북 리더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북 리더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보여드려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리디북스라는 회사의 그 페이퍼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한 B5 정도, A5 정도 되려나요? A5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을 늘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보지 않는 분이 이런 기계를 삼으로써 책을 많이 보도록 좀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뭘 잘 하지 않는 분이 어떤 기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이 기계의 능력 중에 하나가 그런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년이 돼서 다이어리를 사서, 다이어리를 사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지 않더라도 늘 자기 스케줄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그 다이어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이어리를 벌써부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원래. 그쵸? 근데 다이어리를 안 쓰던 사람이 다이어리를 사서 거기에 뭔가를 쓰고 적어 내려가면 모티베이션이 돼서 어떤 계획적이고 좀 더 건설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이거를 산다고 해서 책을 안 보던 사람이 책을 늘 가까이 하기가, 처음에 며칠, 처음에 몇 주 정도는 그럴지 몰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 타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기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타자기를 사면 뭔가 글을 더 쓰지 않을까, 이 프리라이트를 사면 내가 쓰지 못하던 일기나 내가 쓰지 않았던 그런 글 쓰는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사시면 100% 실패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기계는 결국 글쓰기를 늘 즐겨하고, 뭐 즐겨하지 않더라도 업으로라도 뭐라도 해야 무조건 하는 사람이 좀 더 집중하고 그 결과물을 좋게 만들기 위한 도움의 도구지, 글을 쓰기 싫어하고 또는 쓰는 습관이 제대로 배이지 않은 사람이 샀을 때 어떤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사시는 물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이런 기계들 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프리라이트를 사서 이 글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다면, 이것도 둘 다 이 잉크죠. 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제 생각에는 아마 만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베이션을 받고 싶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뭐 사실 저는 전문적인 이 라이터는 아니거든요. 제가 직업상 꼭 글을 써야 되는 직업도 아니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글을 반드시 직업상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작가일 수도 있고 또 블로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글쓰기에 집중을 하고 싶고 진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와 어떤 그런 이 아웃컴을 정말 빨리빨리 좋게 내고 싶을 때, 정말 그 방해거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그런 방해거리를 없애주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잘 만들어진, 그리고 배터리가 몇 주나 4주 이상 가고, 이 정말 요즘 노트북 컴퓨터, 요즘 뭐 PC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PC 자판보다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심지어 노트북에서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기계식 좋은 키보드를 갖고 있는 이 제품은 가격도 뭐 어떻게 보면 비싸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이 키보드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우징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뭐 저렴하진 않지만 괜찮은 적당한 가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었던 분은 제 리뷰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 화면의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하시는데 뭐 딜레이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사실은 거의 뭐 딜레이가 지금 화면상으로 유튜브에서 보면 조금 더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시면 딜레이 때문에 이 기계를 못 쓰겠다는 거는 정말 첫날 이야기입니다. 첫날 이야기. 딱 한 3일 또는 일주일만 믿고 이왕 이 기계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한번 지속적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라이트가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저는 단점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만져보고는 그 높은 완성도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특히 글을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이나 좀 더 어떤 드래프트를 초안 작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정보들 찾아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글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질문요. 하여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또 앞으로 이런 관련된 좋은 기기들, 그런 글 쓰는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리뷰를 지속적으로 올릴 텐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